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 규슈하고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의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2022 회계년도 국방부 예산에 이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 이게 PDI라고 그러는데 이 PDI 항목으로 5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조 8천억 원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이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 PDI라는 게 뭐냐면 이 세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추가로 8억 9천만 달러, 한 1조 원 정도를 더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대중국 억제를 위해서 제출한 예산 요구 목록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제1열도선, 이걸 또 도련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1도련선을 따라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 사업에 5년간 29억 달러, 한 3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이 INF라고 그러죠. 이 INF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배치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대중국 대형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말하면 홋카이도와 도호쿠 그리고 동북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규슈, 난세이 제도까지 일본 전역의 모든 지역에 배치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 그러면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전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면 중국이 이걸 표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배치하려고 하는 미사일은 지상 배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산간 지역에 땅굴을 파고 숨기는 형식으로 배치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년 회계년도에 대중국 포유용 미사일 배치 예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의회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273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5일 일본의 니혼게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청구 예산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51억 달러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용 미사일 배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매년 추가 배치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포유용 미사일을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제 공격은 너무나도 타격이 커가지고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산안 설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제1열도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가지고 유사시에 지상 배치형 미사일 등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망은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항모전단 등의 활동을 배제하려고 하는 중국의 A2AD, 이게 이제 이 단어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의 A2AD, 그러니까 이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데요. 이 A2AD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중국은 이 A2AD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이 A2AD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1980년대부터 이 태평양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었습니다. 그래놓고 단계적으로 미 해군 등의 활동 영역을 여기서 이제 못하게 막는, 그래서 축소하려고 하는 전략, 이걸 A2AD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제1도련선은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 또 말레카 해협을 잇는 선이고요. 제2도련선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원래 2020년대 초반까지 제1도련선을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추진해 온 겁니다.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제2도련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이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해가지고 미국 항모전단의 작전을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도 둥펑 21과 둥펑 26 대함 탄도미사일 기지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이 A2AD 전략기지하고 항모전단 그리고 함정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 왔던 겁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제1도련선 장악부터 저지해야 되고 더더욱 제2도련선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제1도련선 밖으로 나올 구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억제 전략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그런 대중국 억제 전략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바로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국용 중거리 미사일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1도련선을 따라 배치한 지상 발사 미사일로는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그리고 프리즘 정밀 타격 미사일 등이 꼽힙니다. 이 중 중거리 순항 탄도 미사일은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 전략 조약에서 탈퇴한 2019년부터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개발을 본격화한 겁니다. 사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되고요.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로 손꼽히는 프리즘 미사일은 현재 미 지상군의 대표적인 전술 탄도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킴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거리는 1차적으로는 500km, 장기적으로는 1000km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리즘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전단이라든지 함정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해군 전력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서 비온이라든지 또 FA-18 이 폭격기 같은 이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LRASM 이 라즘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순항 미사일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560km 이상 되는데요. 이거하고 제즘 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게 이제 최대 사거리가 930km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의 전진 배치도 시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들이 중국 항모정단이라든지 또는 함정들 또는 지상 목표물들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대중 미사일망 구축이 일본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근거해 가지고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망 배치를 환영하는 거죠. 이미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일본이 사실상의 동맹국으로서의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섰지 않습니까? 또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일본이 앞장서기로 한 상황이니까 미국의 대중국 포위 미사일 구축은 일본의 지역 방어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부대하고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을 해왔는데 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용 미사일 배치 이것과 함께 일본도 육상 배치 장사정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신형 탄도 미사일과 또 일본의 독자 개발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항한다는 태세라 그러면서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미사일 구축
그리고 이것의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중국 포위 미사일망 구축 계획이 알려진 그때부터 이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6월 24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고집하면 이건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하는 것으로 중국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가지고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둥펑 21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이 중거리 순항 미사일 둥펑 26, 또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핵추진 잠수함, 랴오닝함, 이런 항모전단,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인 055형 중국판 이지스함을 비롯한 신형 수상함정,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배치를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배치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제1열도선 방어, 그리고 제2열도선 개척을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게 한국에도 배치될까 하는 거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추진하는 제1열도선의 대중국 포위 미사일 배치 계획, 여기는 아직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포위 미사일의 한국 배치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이동 배치가 허락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서도 한국 지역의 대중국 포위 미사일 배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현재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이 100여 발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프리즘 미사일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 그러면 당연히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선을 이유로 해가지고 프리즘 미사일로 전부 다 대체가 될 겁니다. 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평택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전단은 물론이고 베이징 사거리 1000km 기준을 한다 그러면 이 베이징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중국의 한국을 향한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